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8단원 국어 인물의 삶을 찾아서, 이거 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도 아니고 뭐 인물의 삶을 찾아서, 인물의 삶을 찾아서 그런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뭐 아닌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인가? 우리의 소리를, 이 소리는 충청북도에 있는 달세뇨님의 헛소리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있었어. 오늘 읽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랩하듯이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3, 4차시고요. 글을 읽다가 토할 수도 있단 말이야. 264쪽부터 265, 266, 67, 68, 69, 70, 71, 72, 70. 미쳤네. 선 넘어. 자, 264쪽부터 273쪽까지 그야말로 선 넘는 수업이죠. 오늘 딱 봐봐. 지금 너구리도 선을 넘었잖아, 그치? 선을 넘었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합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읽어봅시다. 하여가는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제목인데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자,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살아있을 때니까 1300년대 한 1380년대 1370년대 그쯤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라고 이방원이 하여가로 랩을 했어요. 랩, 그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랩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방원은 누군지 알지? 이방원 누군지 모르면 맴매 맞아야죠, 그치? 이방원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이성계의 손이에요. 이성계의 손. 이성계의 아들이고 조선의 3대 왕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태정태 할 때 태가 이방원이야. 태종 이방원이지. 이 사람은 태조 이성계예요. 중간에 이제 태조 이방원의 형아가 있었는데 이방원이 제거하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이 시를 왜 쓰게 되었냐? 이때 당시에 이성계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 고려 말이죠. 이성계와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 말씀 받들 자, 최영장군이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해서 최영을 제거합니다. 최영을 제거하고 이제 소위 신진사대부들 중에 이성계는 되게 좋아했지만 어쨌든 새 왕조를 건설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죠. 정몽주의 호은 포은이에요. 포은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를 찾아가요. 정몽주가 좀 아팠다 그랬나? 아무튼 아니다. 이방원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정몽주가 찾아간, 그건 나중에 죽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이 만나서 랩 배틀을 한번 합니다. 랩 배틀을 해요. 쇼미더머니를 찍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들 어떠하며 이렇게 사는들 어떠하고 또 저렇게 살면 좀 어때? 만수산이 이제 개성이 왜 개성이냐면 고려 수도가 개성이잖아, 그치? 만수산 칡덩쿨처럼 얽혀 있으면 좀 어때? 우리가 이처럼 좀 얽혀서 100년까지 편안하게 지냅시다. 즉 이방원은 야, 고려 왕조에 집착하지 말고 너 그냥 나한테 와서 내가 편하게 해줄 테니까 사이좋게 우리 아버지 성계님 아래서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라고 선 공격을 한 거지. 랩 디스를 먼저 한 거야.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원래 쇼미더머니의 제맛은 뭐예요? 다시 그걸 해주는 거, 보복을 해주는 거잖아. 단심가 정몽주 님께서 다시 디스전을 펼치십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딱 날려준 거지. 빠밤.
죽어. 내가 아무리 죽어도 엄청 100번이나 죽어도 그 백골이 이제 뼈잖아. 그치? 죽은 사람 뼈가 여기 막 흙이 되어도 넋은 혼이잖아. 혼이 없어져도 이건 이제 님인데 여기서 님 향한 일편단심 나의 간절한 마음 이 누굴까? 님이 누굴까? 님이 당연히 고려 왕조겠지. 그치?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은 가실수리 쓰랴 없어지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쇼미더머니 랩 배틀을 쳐봤자 결국 나는 고려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정몽주하고 이방원하고 이제 와 빠밤 이렇게 된 거지. 나중에 이방원이 뭐 말에서 떨어졌나 아무튼 좀 아프다고 했어. 정몽주가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문안을 간 거지. 병문안을 간 거야. 근데 그거 병문안에서 돌아오면서 정몽주를 철퇴로 빡. 거길 이제 선주교라 하지.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결론적으로 이제 조선 왕조의 건국이 속도를 붙게 되죠.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가진 우류 고유의 시를 시조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초장이에요.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시조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하여가와 단심가 이런 거. 이방원과 정몽주는 자신의 생각을 시조로 전하고 있어요. 하여와 단심가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방원과 정몽주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나요? 뭐 어떤 거야? 시조, 프리스타일 랩 배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린 교과서에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은 시조입니다. 혹은 시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방원과 정몽주는 무엇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는가? 무엇에 빗대어? 보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만수산 드렁칙빵 얘기했잖아. 만수산 드렁칙. 만수산처럼 그런 그 칡덩쿨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백골이 진토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죠? 이방원은 이렇게 만수산 에 빗대었고 정몽주는 백골이 진토되어 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인상에 남는 표현을 보고서 그 까닭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봐봐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얘는 좀 짱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냥 너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이런 표현 되게 뭔가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와 100년까지 누리리 라는 표현이 인상에 남습니다.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너란 표현 안 쓰지. 내가 우리한테 오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표현을 돌려서 말한 것인데 약간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안 돌아오면 너 죽을 수도 있다란 얘기잖아. 그리고 정몽주의 백골이 진토되어 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이방원의 협박성 시조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 강직해 보입니다. 그지? 약간 지금 거의
이방원이 너 죽일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쫄지 않았잖아. 그치? 쫄면이 되지 않았잖아. 대단한 사람이지, 그죠? 하여가와 단심가에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보기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서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을 잘 드러낸 표현을 찾아보자. 낱말. 아, 오늘 왜 이러지? 낱말로 찾기.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낱말을 2개씩 찾아보세요. 낱말을 하나로 줄여보세요. 왜 그렇게 줄였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장으로 찾기.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말하는 거지.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을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2개만 골라보라 했잖아. 2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니까 얽혀진들 혹은 얽혀져 이런 것 좀 고르고 싶고, 그러면 이제 얽혀져라고 이거 고르고, 네, 우리 이런 말 중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얽혀서 잘 살아보자. 너 고려 배신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 보면은 또 어떤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키포인트, 말하는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백골. 와우. 백골 그래서 장난 아니지, 그렇지? 백골하고 일편단심 이런 거잖아. 안 간다. 너한테 안 갈 거야. 라는 얘기고. 낱말을 하나로 줄여라. 뭐 줄이라는 건 요약하라. 줄여? 뭐 아까 선생님 뭐 어떤 거 골랐지? 얽혀서 뭐 이런 거 골랐나? 아, 나 기억이 안 나. 우리랑 얽혀져. 우리와 아이고야 이거 왜 이래. 얽혀져를 골랐는데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한다면 우리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몽주가 쓴 거를 얘기를 하자면 백골, 그 다음에 일편단심. 딱 하나만 고르자면 일편단심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이거고,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 종장이지, 종장이고, 여기다 종장이라고 쓰고,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여가는 어떤 낱말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제 뭐여서 우리, 뭐 얽혀져, 뭐 단심가에서는 단심가는 뭐 일편단심 이런 거. 왜냐하면 자, 정몽주와 이방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방원은 뭐 뜻을 모아서 새 왕조를 세우자 이런 얘기고,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놓을 수 없다. 너를 배신할 수 없어. 아니,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지. 고려를 배신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지. 이방원과 정몽주를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인물을 말해봅시다. 선생님은 그러면 한 명은 이 사람은 혁신을 얘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충절을 얘기한 사람이잖아. 혁신과 충절? 누구를 혁신 누굴까? 뭘까? 조선 후기에 새로운 실학을 주장한 박지원이나 박제가가 떠오릅니다. 혹은 또 누가 떠오르냐면, 실패하긴 했지만 갑신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김옥균이 떠오릅니다. 또 이제 정몽주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정몽주를 보고 조선에 대한 충심을 지키고자 했던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또
충신하면 이 사람 누구 있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패스. 읽을 체크. 이순신 딱 나왔어. 장난 아니야. 역시 뭔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좀 빨리 읽어야 되겠죠? 글이 깁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이강엽, 류동필 선생님입니다.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아니고 글 갈게요. 이순신이 물러날 뒤 원균이 인물 나오네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조선수군은 무참하게 져서 원균은 죽고 배는 부서졌으며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죠. 원균이 이순신 대신 올라가서 박살났습니다. 1597년 8월 나라에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남은 배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저기서 상한 배 12척과 120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과 싸우려고 했어요. 이순신은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멋있어. 저에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순신은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에서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울돌목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긴 아주 좁은 바다에서 지금 해남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순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순신이 돌아오고 임금에게 잘 싸워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흘러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우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었어요. 이순신이 작전을 짰어요. 브레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적다.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다. 적은 것을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아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판옥선처럼 꾸미게 했어요. 판옥선 전투선이죠. 전투를 할 수 있는. 비록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먼저 구한 12척과 나중에 구한 1척 이렇게 13척밖에 안 되지만 멀리서 보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페이크라고 하죠.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겠어요. 마치 군사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한 것이에요. 이기려면 전략을 짠 거지. 역시 전략을 짜야 돼.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내니 부하 장수들을 모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빠밤. 이제 전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마침내 수많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쪽 수군을 향해 빠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살 방향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겠어요. 기다렸죠. 작전이에요, 작전. 드디어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이순신은 일제히 공격을 지시했어요. 공격하라. 단번에 30척이 넘는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전략의 성공이죠. 울돌목이라고 했어요. 배를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 수군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를 향해 총통을 쏘고 이거 약간 대포 느낌? 불화살을 날리며 총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작이죠. 전쟁 빠밤. 13척의 배로 130척을 물리친 기적같은 전투였어요. 이 전투를 뭐라고 합니까? 명량해전, 명량대첩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있죠.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으로 나왔죠.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꿈자리도 뒤숭숭했어요.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했어요. 내가 떨어졌는데 아들이 나를 받았다 이거지. 이런 거 좀 뒤숭숭하죠. 나쁜 꿈은 바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면이 누구냐면 아들인 거야. 마을의 기습하며 일본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아빠가 꿈에서 예언 꿈이었나 봐.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어요. 면은 이재규 21살의 전띠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일을 자기 탓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밤이면 몇 번씩 자다가 깼습니다. 그러다 코피를 한 사발도 쏟기도 했어요.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끝내야만 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감히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읽은 것 같습니다.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짝과 대답을 해봅시다. 낱말을 사용해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어서 짝과 묻고 대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럼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되게 쉬운 거 할까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순신 장군이지, 그치? 또 어떻게 뭐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임진왜란이니까 뭐 임진년이니까 1592년에 있었던 일이겠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와서 뭐 전쟁을 벌이고 뭐 원균이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명랑해전은 울돌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와 같이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보세요.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슬프다. 선생님은 또 어떤 거 얘기하고 싶냐면 왜 부하 장수들에게 살려 하면 죽을 것이고 이거 있잖아. 죽으려 하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열심히 싸우라고 그런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기 싫지만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너무 슬프죠. 뭐 엄청 슬펐겠지 뭐. 또 뭐 할까? 인물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명랑 제첩 아니고요. 대첩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고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얘 누구? 자, 여기서 퀴즈. 빠밤. 이 왕의 이름 뭘까요? 1, 2, 3. 정답은 선조입니다. 선조. 선생님이 좀 찌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 이렇게 울돌목에서 이순신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뭐 군사가 별로 없잖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뭐 아들 면이 죽었고 뭐 배가 12척밖에 없고 이런 얘기지.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가치란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하는데 이야기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순신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뭐 그죠? 나라에 충성한다. 뭐 이런 거를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각 상황에서 이순신이 어떤 말을 했나?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을 싸우라는 명을 받은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금에게 글을 올렸어. 뭐라고 말했어? 임금한테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 했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뭐라 했어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쵸? 인물이 말이나 행동이니까.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행동은 어떻게 했냐면 배와 군사를 많아 보이게 작전을 설계함. 그치? 작업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있잖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아들면이 죽었습니다. 참, 아들면이 죽었을 때 행동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면이 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끝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일이 너무 커서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아들면이 죽었을 때 이를 어떻게 악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를 악문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아무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자식들 맴매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지. 이순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이순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을까? 이순신은 군사와 배가 적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아들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냐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들보다 나라의 걱정이었다는 거지.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리는 꽃들 속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정말 이순신은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이순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보아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 낱말표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왔겠죠? 선생님은 뭐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추구한다. 그렇죠? 용기를 추구하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지신감 뭐야?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지 않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한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고 행동할 것인가? 못할 것 같은데. 이순신은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미안합니다. 맴매 맞겠네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이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현재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그 인물을 한번 보고서 인물의 행동이나 그런 그 맨 처음에 시조에서는 그 시조를 읽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파악해봤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행동이나 말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았어요. 하여 그 이방원과 정몽주의 랩 배틀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순신의 멋있는 삶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다양한 가치 비교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